자, 물뽕 성폭행 약사 첫 구속. 백 기자, 이게 어떤 얘기죠? 네, 속칭 물뽕의 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 여성을 성폭행했던 약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 이 약사는 30대인데 데이트 앱을 통해서 처음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이 원료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 물뽕은 특성상 성폭행 대상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도 분해가 빨라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그러면은 이 약사는 어떻게 하다가 잡히게 된 겁니까? 정말 천운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약사가 다른 여성도 올해 3월에 같은 수법으로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 여성 의식을 잃은 여성을 자기 승용차로 데려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거든요. 그러다가 여성이 이 의식을 차리는 바람에 도주를 했고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는 바람에 찾았고요. 왜 제가 천운이라고 하냐면 저희도 전에 제가 있던 회사 법무법인에서 이 고소 대리를 몇 차례 했어요. 이런 종류의 이른바 물뽕과 관련된 사건에서 정말 어렵습니다.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. 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간접 증거로 가까스로 어렵게 이 고소를 했고 처벌까지 받게 했던 그런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옆방에서 진행했던 걸 좀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소장님,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약사가 어떤 특정 약품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.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물뽕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림은 클럽, 뭐 술바,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바 이런 거지. 뭐 이런 약사가 그러니까 직업윤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본인이 우리가 의사가 우리 생명을 가지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신뢰가 있는데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비난하는 것처럼 약사는 약에 대해서 약을 함부로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. 예. 그런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줘야 되는 사람이 약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. 이건 정말로 저는 가중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 여성이 무슨 이렇게 전문직들만 만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고 해요. 그러면 신상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. 그러네. 일도 의심하거나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.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데이트 앱, 그러니까 이자도 약사고 하다 보니까 뭐 전문직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데이팅 앱이었던 것 같은데, 자, 그런데 이 GBL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이게 저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좀 잘 알려진 이제 물질인데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감마 하이드록시 낙산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감마 부티로락톤이라는 물질입니다. 이 GBL은 물뽕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저 원료 물질이고요. 체내에 들어가면 이게 물뽕으로 변환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양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저 GBL과 물뽕 모두 1시간에서 4시간 만에 체내에서 다 분해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한 그 성폭행 성범죄 피해자 아버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좀 보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.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4월에 있었던 약간 유사한 사건인데 이게 물뽕이라는 게 몸에 들어간 후에 이 가해 남성이 10분짜리 불법 동영상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을 한 겁니다. 자, 하지만 경찰에 이걸 뭐 신고를 했더니 체내에서 이 약물이 검출이 되질 않는다. 그래가지고 약물 투약 가능성을 배제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 피해 여성의 아버님이 직접 자기 딸이 그런 짓을 당하는 그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막 그걸 여기저기 뭐 여성단체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뭐 일부 보도도 되고 그랬던 사안인데, 자, 이게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약물 투약 가능성이 배제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. 네, 실제로 물뽕이나 이 원료인 GBL을 통해서 강간 혐의를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야, 아니 그러면은 이 약사는 양 변호사님, 그게 안 됐다면 어떻게 구속이 됐던 거죠?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GBL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거지.
성폭행을 했다는 건 인정받은 사례들은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GBL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GBL 때문이라고 판단이 안 내려지는 것뿐이지 다른 정황들로 인해서 처벌은 가능했던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속까지 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검사가 가능했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왜 이 참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믿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줬던 겁니다. 자기 약국 팔아가지고 합의하겠다. 와. 그래서 영장을 기각을 시켰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던 게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다 보니까 이 약사가 이 원료를 1리터 무려 2,000명에게 쓸 수 있는 양을 구입을 했던 걸 밝혀냈던 거예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게 거기서 추가 수사로 사실 드러난 셈이죠. 그리고 실제로 6명에게도 사용했다라는 자백까지 받아낸 겁니다. 그러니 이번에는 이제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하나가 더 남은 게 이 GBL을 이렇게 구매한 것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없어요. 그게 마약류로 마약류 분류가 안 되니까 그거 구매한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고 그걸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건 자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 거죠. 자, 최영준 리포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첫 사례라는 거잖아요. 예, 예. GBL 사용에 따른 그 처벌이 처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네요. 지금 근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GBL을 사람에게 먹이면 물뽕 효과를 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지금 해외에서는 이 GBL을 사람에게 사용했을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처벌을 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그러면 결국 또 국회 몫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결국에 이제 대중들에게 판매를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시할 수 있는 체제 같은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. 이 GBL이 또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긴 해요. 그러니까 아예 금지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하지만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약물 범죄로 분명히 이용 소리가 너무 크고 버니스터 사태 때 우리 많이들 다뤘잖아요. 이거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다크앱 같은 데서 지금 클럽 같은 데서 이거 대놓고 이 웨이터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공급했다는 거 뉴스로 수차례 봤는데 그러니까요. 여전히 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관리를 해야죠, 반드시. 알겠습니다. 프랑스 외무부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. 한국 여행 주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의 술잔을 지키세요. 한국 여행 가면 당신 몰래 물뽕 같은 약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, 진짜 이게? 예? 빨리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